자,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사선의 좌남수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오늘 특별대담에 좌남수 의장을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말로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자 편에서 일을 했었는데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없이 반갑고요.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년이 본인의 정치 활동의 마지막이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2년간 모든 걸 쏟아붓겠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 다른 얘기 빼고요.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예. 행정시장 임용 가지고 되게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또 부적격이라고 분명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임명을 강행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청문 제도를 없애버리든가 청문 제도가 있으면 청문 제도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말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데서 써야 되지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사는 임명을 했습니다. 예, 도의회 예.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명에 어떤 개입을 한다든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도지사에게 질의를 한다든가 그 알겠습니다. 정도죠. 예. 근데 좀 불편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행정시장 논란이 되면서 좀 제주도의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행정시장, 그러니까 서귀포시장 음주운전한 서귀포시장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장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예. 뭐 과거에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했던 예, 예. 뭐 그런 경력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정말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동 운동할 당시에 그 직원들 월급 못 줘서 그 월급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반환했어요. 예. 반환했는데 2010년도에 도의원을 나오려니까 관계기관에서 도의원 나오는 게 그렇지 않냐. 예. 이게 문제가 꼭 될 것 같다. 뭐 문제가 돼도 나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결과 그런 고초를 당한 거죠. 예. 그리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받고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도의회 의장이라면 사실 도지사 의전 서열로 따지면 사실 도지사 다음에 2위 아닙니까? 제주도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본인이 제주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건 나중에 2년 후에 평가를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의장이 뭐 회의만 진행하는 사람 아니야라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실 권한이 꽤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해야 조례가 성립이 되는 건데 뭐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김태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공단 조례안에 대해서 결국 상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례 상정 같은 거는 그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를 갖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때는 그 첨예한 대립이 있다라든가 도민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고 또 반대 토론도 하고 찬성 토론도 해서 거기서 접점을 찾아서 해야지 의장이라고 해서 43명이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상임위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자, 또 하나의 현안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사회에서 큰 이슈는 되고 있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원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제주도 교육청으로 돌아가야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청에도 많은 권한이 왔습니다. 권한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청을 교육위원을 없애버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교육위원이 전부 없습니다. 없죠. 그렇지만 제주도는 교육청에 막강한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거를 관리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위원이 필요한데 피선거권 박탈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된다. 지금 제주도 이 교육위원을 보면 말이죠. 네. 교유사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그거는 5명에 불과해요. 교육위원이 9명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일반 도의원들에 가서 하고 있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가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교육위원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넓히고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는 도의회 산하라기보다는 교육청 산하의 교육위원회로 가는 게 그렇죠. 가장 바람직하다는 예, 의견을 예, 갖고 계신 거네요. 자, 그럼 또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결국 제주도정 견제 아닙니까? 예. 농담처럼 원희룡 지사가 오히려 의장님을 제일 좋아했다라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도정과 도의회의 관계 현재 어떤 관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간에 도지사와 가깝 그런 얘기도 그런 있습니다. 얘기도 있는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재에 대해서 상당히 아끼는 편입니다. 네. 제가 노동운동 할 때도 그 개인적으로 장학금도 주고 남모르게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건 뭐냐 인재를 육성해야 됩니다. 전국 수석 우리 원희룡 지사만큼 인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그런데 예. 요즘은 보면 요즘 보면 좀 희망이 좀 실망으로 좀 변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좋은 머리로 제주도를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도지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어쨌든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설정책협의회가 2번이나 무산됐고요. 어쨌든 대화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창피한 노릇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설정책협의회는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 중에 뭐냐? 안 하는 이유 물어보니까 이재 선정에 이견이 있다. 지금 제주도민을 위해서 의제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예. 어떤 의제든지 탁상 위에 올라오면 도지사하고 담판을 내서 도지사를 이해를 시키든가 네. 또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해와의 돈은 대립형 행정체제입니다. 그렇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싸워 나가겠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남은 2년이 본인의 정치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꿈을 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과 특별 대담 이어가겠습니다.